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레버리지 될수록 우리의 수익이 극대화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보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가장 또 보상을 잘 푸시는 분을 제가 모셨거든요. 기대되시나요? 네, 현장에서도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많이 풀 수 있는 보상을 아마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보상을 준비해주신 유효상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유효상입니다. 세 번째 시간 맡았고요. 배고프시죠? 네. 저도요. 너무 배고파서 일단은 빠르게 달려볼 건데 오늘 어쨌든 취지는 LOI 스쿨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뭐 여기 오신 분들은 사업에 대해서 오늘 아까 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지만 좀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 있고 사업 초기이신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는 보상이 어떻게 돼서 돈이 된다도 물론 있지만 그 전에 이 보상 구조를 저희가 심장이 뛰어야 되거든요. 심장이 뛰려면은 아까 우리 경선사례 파마네스 심장 뛰었잖아요.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심장이 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만큼을 벌 수가 있다는 걸 넘어서서 이런 돈이 평범한 나에게 구축이 될 수가 있다고 미쳤다. 이런 감정이 들어오면 필드에서도 보상을 풀기가 되게 재밌어져요. 쉽다는 것보다 재밌어집니다. 혹시 정사장님이나 택시사님 뭐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본 적 있으세요? 보상 풀 때 경험이나. 둘이서만 얘기하고. 둘이서 서로 막 풀어보고 하셨었어요. 그것도 되게 좋은 연습인 것 같아요. 저도 아내한테 막 풀어보고 연습을 했었습니다. 기용 사장님은요? 아직 혹시 덕영 사장님 뭐 주변에 이렇게 수익 구조가 아직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제 이거를 배워서 풀어야 될 단계가 이제 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에서 선생의 단계로 넘어가는 이제 순서라고 보면 되겠고, 어쨌든 뭐 아시겠지만 저도 에버랜드 동물원에서 사육사를 6년 동안 했었고, 저는 지금의 아내인 가영 사장님과 5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가장 결핍적인 게 돈과 시간에 대한 너무 벌고 싶은 그 결핍이 있었어요.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경험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출근을 해야만 돈이 들어오고요. 직장 생활이니까. 근데 출근을 안 하고 뭐 부산을 막 내려가서 만나고 싶은데 또 돈이 안 들어오고 또 함께 하고 싶은 시간을 벌고 싶은데 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경험들이 저한테 왔었을 때 저도 이제 아내와 함께 뉴스킨 비전을 보게 되었고 저희 둘이 가지고 있던 결핍을 이 사업 안에서 이 보상 구조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겠구나가 이해가 됐던 겁니다. 아까 저 첫 번째 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200만 원씩 계속 저축을 하면은 막 이렇게 몇 억이 되는데 어때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막 턱 막히잖아요. 네.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자료냐? 2025년 기준 자료입니다. 자, 결혼. 여기 뭐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아내이신 분도 있고 주택, 자녀, 노후, 예비, 자금까지 다 합쳤을 때 우리가 필요한 돈은 31억 원입니다. 딱 고용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이제 예시 금액이에요. 자, 31억 원 벌 수 있는 사람 있죠? 물론 있습니다. 근데 100명 중에 몇 명이 있을까라는 부분인 거예요. 저희가 오늘 여기 모인 목적은 정말 강력한 능력이 있지 않아도 이러한 소득이 필요한 인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선택을 한 이유 백그라운드가 있는 건데 단순하게 계산만 해볼게요. 100만 원씩 1년 저축하면 얼마예요? 1200만 원. 자, 그럼 10년을 저축했네요. 얼마예요? 1억 2천이죠, 10년. 그럼 100년을 저축하면 12억. 근데 필요한 거는 네. 그럼 몇 번 태어나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딱 봤을 때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완전 거울로 대면을 했을 때 그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걸 이해하는 게 정말 큰 핵심인 거예요. 아까 첫 번째 현 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이 사법면이 나왔었죠. 저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보상, 돈이 어떻게 들어온다 이전에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지금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 이 사법면을 하나만 딱 마음속에 이해를 깊숙이 하시면요. 뉴스킨이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겠죠. 사업이다 보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이걸 알면. 네, 한번 이거를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현금으로 사보면은 제가 여기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전 세계 직업군이 5만여 가지가 있대요. 결국엔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이제 저자가 쓴 책 시리즈가 정말 많은데 여러 가지 시리즈 책,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시리즈 책 중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보면 돼요. 이 4번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풀어봅시다 같이. 자, 직장인입니다. 인플로이. 그리고 셀프 인플로이는 자영업과 또 하나 또 있죠? 뭐죠? 전문직이에요. 셀프 인플로이겠죠? B는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I는 인베스터, 투자가야겠죠? 자, 이렇게 네 군데를 한번 보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핸드폰 카카오톡이나 연락처를 봤을 때 나의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건데 대부분 어느 직종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우리 덕영 사장님. 자, 지금 현재 직업이 군인입니다. 네. 저는 참고로 공익 출신이고요. 네. 저는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존경스럽습니다. 네. 자, 근데 핸드폰에 보면 연락처가 대부분 직군이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다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에 맞춰서 민정사님도 간호사 최근에 퇴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축하드려요. 네. 주변에 대부분 간호사분들이 많을 거고요. 임다빈 사장님도 전직 태권도 선수였기 때문에 주변에 연락처에 태권도 선수분들이 많을 거고 이런 것처럼 저도 에버랜드 사육사였으니까 주변에 호랑이 사육사, 기린 사육사, 코뿔소 사육사 다 동물 얘기만 하고 술 먹고 동물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전 세계 직업군 중에 사람으로 따졌을 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95%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5%의 직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업가 투자가 연락처 딱 열면은 몇 명이나 혹시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100명 중에 1명이나 2명? 더 이상 있는 분은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한두 명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뭐 뉴스나 매스컴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만 막 사업가 막 투자가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사람 전 세계 인구 중에선 이 정도로 있는데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 돈이라는 게 왼쪽 분들 안에서는 95%의 사람들이 5%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95%의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런 실제로 생활에서 필요한 금액이 아까 또 있었고 결국에는 우리는 여기 안에서 뭔가 꿈도 이루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을 제한 없이 하고 싶은 선택의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로서 왼쪽 부분에 있는 게 좋을까요? 오른쪽 부분에 있는 게 좋을까요? 네, 오른쪽으로 당연히 넘어가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오른쪽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왼쪽 부분들에 있는 사람들과 오른쪽 부분들에 있는 사람들이 소득을 벌어들이는 형태를 이해를 먼저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은 필드에서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돈 버는 방식은요 어떻게 버냐? 시간과 돈을 맞바꾸면서 돈을 벌어요. 저는 에버랜드 동물원에 있었기 때문에 9시나 8시까지 출근을 해서 퇴근 시간은 6시였지만 더 연장 근무를 하기도 하고 내가 사무실, 동물원에 출근을 해야지만 돈이 들어왔던 시스템으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자영업도 마찬가지겠죠. 셔터가 열리고 셔터가 닫을 그 시간을 투자를 해야만 돈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8시간을 투자를 해서 2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생활하다 보니까 200만 원이 조금 부족해요. 한 250이 필요해. 그러면 내가 퇴근을 하고 나서 무언가 또 한다는 거야. 그게 아까 N자, 막 투자 3자리 나온다는 거야. 그럼 내가 8시간 일하다가 9시간을 일해서 한 230만 원 정도 더 벌고 10시간 일해서 한 250만 원 정도를 더 벌어 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이 유한해요, 무한해요? 정해져 있어요. 하루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계속 맞바꿔서 월급이나 돈을 벌려고 하면 그 소득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살고 싶은 마음에 2잡, 3잡, 4잡, 5잡, N잡 여러 가지를 했을 때 하루 24시간 중에서 3, 4시간만 자고 그런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가 망가지겠네요. 딱 생각해도. 건강이
해결이 안 돼요. 건강이 정말 망가집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직군들은 결국에는 이 한계가 느껴진다라는 거야. 아무리 12시간 넘게 일을 하더라도.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좀 상식이나 개념이나 뭐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뛰쳐나온 거예요. 아무리 제가 에버랜드 동물원에서 10년, 15년, 20년을 일해도 이 구조는 제가 바꿀 수가 없는 구조라서 더 잘 살고 싶어서 뛰쳐나온 거죠. 왜? 구조를 바꾸려고. 어떤 구조를 바꿔야 되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돈을 버냐? 시스템과 돈을 맞바꾼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시스템은 뭐냐? 계속해서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소득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를 만든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프랜차이즈 생각하면 돼요. 우리 여기 밑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자, 스타벅스에서 지금 사람들이 뭘 사고 있죠? 커피를 막 사고 있을 거예요. 라떼도 사고 음료도 사고. 자, 근데 이 시간 안에 스타벅스 회장님은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커피를 팔고 있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시간에 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스타벅스라는 거를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 뭔가 배웠을 거고 액션을 했었겠죠. 근데 그게 단순히 월급을 벌기 위한 액션이 아니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배움과 액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버냐? 내가 8시간을 일해서 200만 원을 벌었을 때 시스템을 계속 구축해 나가고 계속 정교하게 더 잘 만들어지면은 나중에는 8시간을 투자 안 하고 7시간만 일해도 200만 원이 들어오고 6시간만 일해도 200만 원이 들어오고 종국에는 1시간만 일해도 나한테 소득이 들어오고 정말 나중에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안 하고 싶을 때를 구별을 해서 0시간, 그날 하루에 0시간만 일해도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배움의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배움을 가지고 또 밖에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액션하면 돼요. 그럼 액션에서 부딪힌 거 있으면 또 와서 또 배우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결국에는 그럼 오른쪽으로 이제 가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원하는 건데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버는 소득의 이제 명의를 어떻게 하냐 정의를 노동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산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출근하지 않아도 월세와 같은 자산 소득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우리가 그러면은 하고 싶은 것 중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조물주 위에 뭐가 있다고요, 보통? 건물주가 있다고 하죠. 자, 건물주 되면 좋죠. 너무 좋죠, 당연히. 자, 그럼 건물주가 우리가 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건물주는 버는 소득이 아까 뭐였어요? 월세 소득이죠. 자, 근데 내가 건물을 샀어요. 근데 건물을 샀는데 그 안에 다 공실인 거야.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 건물주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건물주는 건물을 사서 월세 소득을 벌고 싶은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돈이 안 들어와요. 몇 억을 뭐 대출을 받았건 뭐 현금으로 샀던 뭐든 간에. 그러면 건물주는 월세 소득을 받기 위해서 뭐가 팔려 나가야 돼요. 건물이나 뭐 호실마다 이렇게 나눠서 팔 수도 있겠죠. 건물이 그럼 팔려 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 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럼 하나만 더 가볼게요. 또 예시가 음원 소득을 한번 예시를 해볼게요. 음원 소득을 만든 작곡가가 되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작곡가들은 음원 소득이 그러면은 매달 들어오게 되는데 뭐가 팔려 나가야 돼요? 노래, 음원이 팔려 나가야 돼요. 자, 근데 내가 노래를 다 만들었어요. 근데 노래가 안 팔렸네? 유튜브 막 뮤직에서 스트리밍이 안 됐네? 그 사람은 작곡을 했지만 소득을 얻어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유튜브 뮤직이나 뭐 멜론에 음원 스트리밍에 올라가 있는 좀 힙합, 재즈 같은 그 노래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음원 소득으로서 들어오는 게 몇 백 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쨌든 업이 가수니까 그 어디냐 음원 그 노래 들으면서 술 먹는 그런 라이브 막 카페 이런 데는 거기서 또 공연을 뜁니다. 그런 또 시기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가 더 가볼게요. 작가가 돼보는 거예요. 작가 뭐 책을 써가지고 인쇄 소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인쇄소득을 얻으려면 책을 썼어. 그럼 뭐가 또 팔려나가야 돼요? 책이 팔려나갑니다. 자, 근데 내가 책을 썼는데 책이 안 팔리면 똑같이 인쇄소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자산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뉴스킨 말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것들 중에서도 포인트는 뭐냐? 내가 자산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나로 인해서 무언가가 유통이 돼야지만 자산 소득이 얻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자산 소득을 얻고 싶은데 내가 유통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자산 소득을 잠깐 생각을 해보니 연금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태권도 운동 대표 국가대표가 돼서 메달도 연금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경쟁을 하고 또 은퇴할 때까지 또 몇십 년의 기간을 군대에 있거나 이런 방법도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그런 또 경쟁률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뉴스킨으로 얻을 수 있는 자산소득의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월 100만 원을 위한 필요 규모예요. 건물이 약 4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음원, 아까 작곡가가 되었을 때 월에 그래 몇 명이 몇 번의 스트리밍이 돼서 노래가 들으느냐 25만 번의 스트리밍이 되어야지 100만 원이 들어가요. 와닿나요 좀? 네. 인쇄소득, 내가 책을 썼어. 월에 한 700번 이상이 판매가 돼야 1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내가 그냥 어차피 돈을 모아서 주식 배당금으로 한 4억 정도 넣어놓으면 100만 원이 들어와요. 우리가 그러면은 뭐 월세나 배당금 이런 부분들을 내가 뭐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뭐 대출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뭐 투자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뭐 이런 능력이 있어도 되게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하는 게 빠를 것인지, 나의 능력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아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 나왔던 이런 사업의 구조, 이런 아이템을 통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이거를 그냥 나의 경험을 나눴을 때 월 1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게 빠른지 이런 걸 또 한번 확인을 해봐도 괜찮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을 얻어가는 거고,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소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합쳐진 형태가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무언가 아이템을 공유를 하고 체험을 했을 때 어떤 회사와 제휴가 되어 있고 이 제휴가 되어 있는 회사들의 그런 링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보내면은 나한테 캐시백이 들어오는 구조로서 저희가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 일반 평범한 사람, 건물주, 작곡가, 작가가 아닌 사람도 그냥 내가 활용한 아이템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공유를 했을 때 소득을 들어올 수 있게끔 요즘 뜨고 있는 마케팅이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뉴스킨을 통한 아까 아이템, 뭐 피부, 뷰티, 건강 이런 아이템을 통해서 소득을 얻어갈 수가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으로서 또 소득을 확장을 해서 아까 그런 파마넥스 제품을 통해서 8kg를 감량한 스토리를 가지고 똑같이 또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되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 하나하나가 나를 통해서 유통이 되어 있는 소비자분들, 그리고 함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한 명 한 명의 가치들이 되게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를 알면 뉴스킨의 가치가 엄청 커지는데, 결국에는 보상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내가 체험을 해보는 거죠. 일단은 내가 뭐 살이 빠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했을 때 그럼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생겼을 때 나로 인해서 유통이 되어 있는 아이템이 생겼을 때 뉴스킨은 우리로부터 들어오는 보너스가 바로 셀링 보너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셀링 보너스는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나를 통해서 누군가한테 유통이 됐으니까 회사에서 저한테 커미션 주는 건 당연하죠. 근데 한 가지 더 가보자는 거예요. 이 노랑이가 또 같이 살이 빠졌네. 근데 노랑이 주변에는 아까 말했듯이 주변 분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이어트 고민 있는 사람들 주변에 다이어트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주고, 노랑을 통해서 노랑 분들이 또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노랑이도 이 셀링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하양이, 최초로 알려준 하양이한테는 레퍼럴 보너스를 들어갑니다. 아까 말했던 셀링 보너스보다 더 많은 걸
주고 있어요. 회사가 이걸 왜 주냐면은 결국엔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이 방식은요. 내가 만약에 이 김기용이라는 사람 연예인한테 광고를 맡겼어요. 몇 억을 주고. 근데 김기용 사장님이 연예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막 물건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제품이 너무 안 팔린 거야.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완전 손해, 완전 손해. 나 몇십억을 투자했는데도 제품이 안 팔렸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이제 연예인 쓰지 말고 요즘에 SNS도 잘 돼 있고 이제 소통하기가 너무나 쉬워진 세상이니까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한테 그냥 이 아이템에 대한 체험을 하고 나서 기회를 전달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커미션을 주자. 그러면은 회사도 광고비를 아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할 때마다 커미션을 주니까 그 사람도 좋고 회사와 개인이 전부 다 윈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양이가 노랑이한테 전달하고 노랑이가 노랑이들한테 전달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이득이에요? 완전 이득이에요. 완전 이득이에요. 계속 퍼져나가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하양이한테 고맙다. 너 덕에 우리 회사는 마케팅은 절대 안 하고 있는데 너 덕에 아이템이 계속 팔려나가고 있네. 고마워. 간접적인 경험을 해줬기 때문에 레퍼럴 보너스를 줄게 라고 해서 더 주는 거죠. 레퍼럴 보너스가 어플리에이트 마케팅하는 회사들 중에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는데 있는 회사의 특징은 뭐냐? 저 셀링보다 계속 줄어듭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셀링보다 더 크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뭐 이렇게 초록이들도 파랑이들도 생겨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군단이 보통 생기게 되면 약 100만 원의 소득이 들어가요. 실제로.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한 업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출근해서 한 200, 250, 300을 받는데 내가 몸을 이동해서 누군가의 상사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고 자유가 없이 일을 하다가 어쨌든 일을 하긴 하는데 이 일의 형태가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누군가의 건강을 도울 수도 있고 자유롭게 평일에 커피 마시면서도 할 수가 있고 이런 일을 내가 선택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로서 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벌리네 한번 전업을 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정도의 구간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런 거를 하면서 100만 원씩 아까 뭐 음원 막 몇만에 스트리밍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일의 핵심은요. 내가 업으로 삼아서 이 뉴스킨을 하고 있는데 이 업을 보니까 내 주변에 나와 같은 업으로서 삼고 싶은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저 사람이 업으로 삼았다 보니 주변에 업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이 4명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리딩 보너스라는 5%의 프랜차이즈 소득을 본사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구조를 이해하시는 것도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타벅스라는 매장을 가지고 있을 때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친구가 스타벅스를 똑같이 오픈하고 싶은 거예요. 돈이 너무 잘 되니까 친구. 자, 근데 이 친구가 스타벅스를 오픈하려면 이 A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스타벅스 본사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본사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왜? A는 프랜차이징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찾아가면 안 돼요. 여기로 찾아가야 돼요. 그럼 이 친구는 본사에 가서 찾아가서 노하우를 배울 거고 매뉴얼이란 걸 받겠죠? 그러면 본사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로열티를 대신 달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구조죠. 근데 뉴스킨의 프랜차이즈 구조는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노하우를 이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을 때 이분들이 이 사람한테 프랜차이징 5%를 주는 게 아니고 어디서 줘요? 뉴스킨 본사에서 주는 거예요. 본사에서. 뉴스킨 본사에서. 이게 또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뉴스킨 본사에서 주는 이유는 뭐다? 아까랑 똑같아요. 우리 마케팅 안 하는데 너 덕에 아이템도 팔려나가고 이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많은 소비자가 구축이 될 수 있게끔 또 돈까지 줬네? 고마워. 그런 후원 수당으로서 5%를 줄게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에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 소비자를 계속해서 창출을 해 나가면 나갈수록 당연히 많은 돈은 들어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근데 소비자를 창출해 나가면서 그 소비자가 소비만 할 게 아니고 소득의 기회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꼭지점으로 인해서 더 많은 또 뭐가 생겨요? 소비자가 생기는 거예요. 소비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스타벅스를 갔는데 커피 사 먹는 사람이 없는 매장이에요. 근데 그 매장이 계속 복제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소비자가 없는 매장이 복제가 됐네? 사기입니다. 네, 사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걸 다시 돌아갑니다. 자, 건물을 사는 소비자가 있어야 돼요. 작곡가는 노래를 소비해주는 소비자가 있어야 돼요. 작가는 책을 사는 소비자가 있어야지 월세 소득이 들어오고 음원 소득이 들어오고 인쇄 소득이 들어옵니다. 그럼 뉴스키는 뭐예요? 아이템이 있겠죠? 아이템을 판매를 나로 중심으로써 팔려나가는 소비자가 있어야지 우리도 돈이 들어오고요. 소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 없는 매장들이 복제가 되는 게 불법 네트워크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것들로 다 분류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런 구분이 될 수가 있겠죠. 야, 소비자 창출 안 해도 오기만 하면 사람만 될 거야. 너 한 몇백, 몇천, 몇억 벌 수 있어. 이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완전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중심으로 계속 네트가 확장이 되고 그 안에서 소비와 함께 소득을 얻어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 그 레벨 차수가 1차수,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퍼져나가면서 모든 리딩 보너스에 대한 5%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 뭐 사분면이라든지 이 소득들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됐을 때, 자, 내가 무언가 유통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거 완전히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유통이 되는 게 없다. 그랬을 때도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완전 비정상이에요.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괜히 그런 경험들 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냥 와서 사람만 데리고 와, 가입하면 돼. 이런 일이 절대 우리는 아니라는 거고, 필드에서도 우리가 이런 뉴스킨을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 반응들이 그런 일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우리부터 스스로 개념 이해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뭘 해볼 거냐면은, 자, 그럼 내가 소비자를 그럼 이제 해야겠네. 그럼 소비자가 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퍼져나갈 건데, 하나 퍼져 나갔을 때 얼마만큼 우리의 가치들로서도 발생이 되는지를 한번 계산기를 꺼내서 직접 다 계산을 같이 해볼 겁니다. 계산기를 한번 꺼내주시고요. 자, 내가 만약에 두 명한테 아이템이든 사업이든 공통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아이템이든 사업이든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럼 두 명한테 전달하면 뭐예요? 몇 나오나요? 4죠. 4 곱하기 2. 또 4명이 2명한테 전달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계산이 좀 암산으로 되죠. 네. 4, 2, 8. 8 곱하기 2는 16. 16 곱하기 2는 32. 점점 대답이 느려지는데요. 32 곱하기 2는 64. 64 곱하기 2는 128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요 그림이랑 똑같죠? 6단계까지 한번 가본 거예요. 두 명씩 퍼져나간 그림으로. 자, 정은상 씨 계산기가 켜주셨을까요? 계산기로 이거 하나씩 다 더해볼까요? 128 더하기 64 더하기 32 더하기 16 더하기 8 더하기 4는 250? 252명의 소비자든 나와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생겨난 건데, 내가 최초로 말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내가 무언가 유통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 유통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 몇 명을 해야 되지? 나로 인해서 100명, 1000명을 만들어야 되나? 아니요. 저희는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제가 보상 구조를 설명을 했을 때 최초로 전달한 사람들의 개수를 한번 보면은, 자,
최초로 한 4명한테 전달했는데 여기서 한 15명이나 20명 정도의 그림이 그려진 것처럼 내가 최초로 전달한 사람 네트를 확장을 하면서 소득을 가져가는 게 핵심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한 명만 더 해볼게요. 2명이 아니고 3명한테 전달했을 때. 자, 3 곱하기 3은 9. 9 곱하기 3은 뭐예요? 27. 27 곱하기 3은 뭐예요? 81. 덕경선이 암산 빠르신 것 같은데요? 81 곱하기 3은? 응? 243. 오, 왜 이렇게 빨라요? 243 곱하기 3은? 이제부터 써야지, 그렇죠? 한 4자리가 하면 써야지. 729. 729 곱하기 3은? 2187. 자, 더하지도 않아 볼게요. 128명과 2187명의 숫자 차이 보이세요? 이건 한번 빼봅시다. 한번 혹시 정원사님 계산이 부탁드리고 2187 빼기 128은? 2187 우리 계산이 다 해봤죠? 2055. 2055. 자, 최초로 몇 명을 더 늘렸어요? 한 명 더 늘렸는데 끝자리는 몇 배가 차이가 나요? 2055명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의 완전 핵심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플러스 1 될 때마다 어떻게 변할지 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내가 6명까지 가거든요. 네, 시간 관계상 줄일 겁니다. 이 느낌이 오시나요? 내가 한 명 한 명한테 전달하고 그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전달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방식이 정말 미친 구조거든요. 네, 미친 구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명 한 명 건강하게끔 해주고 삶을 바꿔주는 이 노력들이 가치가 몇 배 이상으로 더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건강해지는 게 먼저고 돕는 일을 했을 때 이 가치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4가지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는 아이템을 유통을 해야 된다. 맞다. 왜냐면은 자산소득을 얻는 방법 중에서 유통하지 않고 자산소득을 얻어내는 방법은 세상에 없다. 절대 없다. 있으면 사기다. 네. 자, 그러면 그 아이템이 좋은 걸 알겠어. 그 단발성 구매냐, 재구매냐, 꾸준한 소득으로 들어오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까 경성 사장님 말한 그 파마넷을 대체할 게 저는 아직 생각이 안 나요. 진짜로. 있으면 있을까요? 그 과학자들의 연구를 한 거 보면 프리즘 아이오까지 나온 이 상태에서. 자, 그럼 재구매가 계속되고 이게 단발성으로 내가 100명을 만드냐, 이런 식으로 계속 퍼져나가면서 100명이 만들어지냐, 확장이 가능한 건지, 레버리지가 가능한 건지. 자, 그러면은 또 이 내가 구축해놓은 네트워크망이 나에서 끝나냐? 덕영 사장님 그 자녀들에게도 자산 상속이 되냐? 아이들에게도 상속이 되냐? 이 부분이 또 엄청난 매력적인 거예요. 뉴스킨이 이제 40년이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2세들이 위에서 부모님들 거를 이어서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3대까지 상속이 돼요, 참고로. 그리고 교육 시스템. 이렇게 좋은 건 알겠어. 오늘 듣고 너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곳이냐. 다음에도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와서 배워. 배우고 실행하고 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그럴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냐 없냐. 완전 매력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장소들이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꼭 오시는 게 엄청 좋겠죠.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스스로를 일단 먼저 도와줍시다. 뭐로? 욕구, 필요한 거를 한번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살을 빼고 싶으면 살을 빼보고요. 피부가 좋아지고 싶으면 피부를 한번 좋아지게끔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망가진 몸과 망가진 피부를 고치려면 무언가 아이템을 써야 되거든요. 어쨌든 무언가 써야 돼. 근데 그 아이템을 일반적인 밖에 있는 불안정하고 소득의 기회가 없는 아이템을 쓸 게 아니고 안전하고 효과 있고 소득의 기회까지 있는 아이템을 그냥 브랜드만 체인지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몸이 바뀌고 피부가 바뀐다면은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경험을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한테 소득이 들어오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일의 핵심은 스스로를 먼저 돕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 나와 같은 고민이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이런 일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삶을
노동에만 쓰면요,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만큼 가기가 어렵고 즐기기도 어렵겠죠. 네, 근데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일하지 않을 때 일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은 나의 삶을 노동에만 쓰지 않고 나의 소중한 사람과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아까 말했듯이 자산소득, 권리소득의 형태로 들어오는 돈이 있냐 없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만큼의 시간의 자유가 생깁니다. 100만 원 벌려면 어디 가서 알바를 100시간을 해야 돼요. 100시간을 버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그 30, 50, 100만 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200, 300, 500, 1000 그런 단위로 레버리지가 돼서 퍼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권리소득의 형태로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하고, 그 돈이 커질 수 있는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돈인지 아닌지가 엄청나게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배워서 적용하고 또 배워서 적용했을 때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일인지 아닌지, 이 관점을 가지고 스스로 납득이 되면 될수록 밖에서 말하는 거는요 쉬워져요. 왜냐면은 남을 납득시키려고 하면 어려워요. 기준이 남한테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쨌든 여기는 LOI 스쿨이잖아요. 나가서 이제 필드 경험을 정말 많이 하실 분들이 모인 건데, 나가서 저 사람한테 어떻게 보상을 설명하고 어떻게 말하면 저 사람이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 사람의 욕구를 듣고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포커스를 다 상대방한테 맞춰서만 100% 하면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려워져요. 그거 이전에 그냥 내가 이 일에서 봤던 비전, 가치, 기회들을 나 스스로 납득하고 이해하고 확신하는 거에 시간을 쓰면요, 밖에 나가서 말하고 하는 게 안 두려워요. 너무 재밌어요. 오히려 도와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되면 더 잘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아마 오늘 이 시간 동안 더 키웠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필드에서 나누고 또 좋은 결과로 또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